자, 12과의 2번은 뭐에 대한 얘기? The early modern readers of travel accounts. 초기 현대 독자들. 그러니까 뭘 읽은 사람일까요? travel account 그랬습니다. 그 여행 단위, 여행 이야기. 어카운트가 원래 설명하다는 단어, 동사가 있지, 그치요? 명사로 쓰이면 이야기입니다. 트래블 어카운트는 여행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행담을 읽은 초기 독자들은요, likely to be interested in the descriptions. 아마도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에. 무슨 설명에? Far off peoples and places. 멀리 떨어진 민족들과 장소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 좀 첫 번째 보니까 여행담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뭐로? Travel Literature. 여행 문학이라는 말로 이제 격상이 됐어요. 그냥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문학이 됐어요. 여행 문학. 이 여행 문학이 지금은 또 역사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는 거지. 어디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면 promote national, religious and cultural identity. promote가 원래 증진시키다 그런 뜻인데요. 국가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을 홍보하는데 또는 고취시키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의 문학 형태를 띠면서 그 문학에 등장한 그 여행을 통해서 본 그 나라,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막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더 자기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껴. 예를 들어서 노틀담의 곡추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나도 되게 감동을 많이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노틀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인식을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영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와, 노틀담이 있네.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문학화되면서 그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게 원래 소설이고 그게 영화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행 문학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해석하자면 그게 그 나라의 그 네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의 정체성 또는 문화적 정체성 또는 뭐 종교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취시켜주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런 말이지. 사이먼 샤마라는 사람이 has suggested that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우리 suggest라는 단어는 제한 동사 중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동사죠. 주요 명제 결정을 바라며 권하다. 주나다도 7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등장하면 that 이후의 주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should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was가 나왔어요. was.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be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왜? suggest는 어떤 일을 하라고 제안하다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 어떤 의견을 연구, 조사, 결과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실을 그냥 말했다 정도로 쓰인 거예요. 그 that 이후에 should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동사 원형을 안 쓴 겁니다. 사이먼 샤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The struggle to control the sea. 바다를 통제하려는 투쟁. 이거는 was an important aspect. 중요한 면이었대. 누구의? emerging. 막 등장하고 있었던 Dutch identity.
네덜란드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바다를 통제하고자 했던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이냐? One through transformative ordeal. 트랜스포머 알지? 트랜스포머. 막 바뀌는 거. 트랜스포머티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오디얼은 시련입니다.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through 통해서 원 이기다, 얻다, 획득하다의 PP형이지, 그렇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얻어진 그런 정체성. 그런 막 부상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정체성에 상당히 중요한 한 면이 바다를 통제하려고 했던 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네덜란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 뭐 있냐? 어떤 댐에 금이 하나 갔는데 어떤 소년이 그 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밤새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댐이 터질까봐. 그런 얘기가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었어.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다수 공동체를 위해서 혼자 희생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소년의 용감한 행동으로 이제 칭찬받는 것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야, 니들도 희생할 일이 있을 때 희생해라. 이거잖아. 응? 니들도 희생할 일이 있을 때 희생해라. 자기 하나 희생해서 여러 사람이, 그 마을이 다 살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인데, 네덜란드가 아마 해수면 보다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좀, 뭐 위험한 나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되게 토양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농산물도 만들 수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바다를 통제하려는 투쟁이었잖아. 그러니까 바다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바다를 다 제방을 쳐갖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댐도 많이 짓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가 그 와중에 그래서 그 꽃을 만드는, 꽃을 재배해서 수출하는 걸로 대박 히트를 터뜨린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재배가 안 돼. 근데 꽃은 되더라 이거지. 장미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아마 그 네덜란드가 여러 품종의 꽃에 대해서 로열티를 많이 받아내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네덜란드의 정체성이 이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자 봅시다. 스토리스, 디스크라이빙부터 그 밑에 게이브 앞에까지가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더치맨, 네덜란드 사람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덜란드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프리저빙,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In the fac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tremendous difficulties. 어마어마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gave the Dutch, 그 네덜란드인들에게 something, 뭔가를 제공해 주었죠. 뭘 제공해 주었어요? Similar to heroic epic, 영웅적인 서사시 비슷한 뭔가를 제공해 주었죠. 이 영웅적인 서사시, 어떤 서사시냐면은 formed the essence of what it meant to the Dutch in the 17th century.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to be Dutch. 네덜란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what it meant.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개념의 본질을 형성해 주었던 그런 영웅적 서사시하고 비슷한 뭔가를 네덜란드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게 여행 문학을 얘기하는 건지 여행 담을 얘기하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네덜란드를 갔다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바다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 네덜란드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질과 어떤 자세? 뭐 이게 있는 거야. 그거를 확정시켜 준 게 그 영웅적 서사시인데 그 서사시하고 비슷한 뭔가를 네덜란드인들에게 제공해 준 게 바로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 문학이 없으면 네덜란드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누군가 여행을 와줘가지고 자기들 얘기를 써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거지. 여행 문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through stories like those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여행 문학에서 presented 나타나게 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는 이제 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지? 그런 걸 통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represented themselves by creating a type of heroic myth 그들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웅적 신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대표했다. 자기들 자신을 나타냈다. 여행문학 때문이었다. 자, 5번 가서 This was a myth. 이것은 하나의 신화. In the sense of 뭐뭐라는 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신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신화다? 대중의 신념이다 이거야 신념.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한 대중의 신념이에요. 자 어떤 것? 위치야 exaggerate or idealize the truth rather than a completely fictitious story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그런 말이지 완전히 fictitious 우리 픽션 거잖아 SF 영화 할 때 그 F fictitious 허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로 있었던 the truth 진실을 근데 좀 과장하거나 이상화시키기는 했지. 없는 건 아니라고. 약간 과장을 하거나 이상화시키긴 했다고. 그렇게 되어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신념을 가져. 우리는 이래!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점에서 이거는 신화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대중 여행 문학이 신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면 여행 문학이 네덜란드 사람들에 대해서 만들어낸 신화는 뭐야? 고난을 역경을 극복한 부지런한 국민 네덜란드인 지칠 줄 모르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네덜란드인 어떤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댐을 붕괴되지 않도록 손가락을 집어넣고 밤새 그 댐을 지켰잖아.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 그 네덜란드인 이렇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건, thing,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없던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truth, 있었던 사실, 실체, 이거를 exaggerate, 과장하거나 또는 idealize, 이성화시키긴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갖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더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행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화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됐지요? 네덜란드는 또 풍차의 나라로도 유명하지, 그치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차를 돌리겠지. 내가 무역회사를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남아를 상대하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동남아는 많이 다녔는데 유럽은 가볼 기회가 없었어. 유럽을 상대로 하는 무역회사 들어갔으면 유럽 각국을 그냥 막 휘짓고 다녔을 텐데 한 동남아만 다녀가지고 또 뭐 지나고 보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하여튼간 전 세계를 무대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거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을 보내기에는. 조금만 쉬었다 또 합시다.